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먼저 제 신체 정보부터 공개해 볼까요? 저는 키는 153cm고요. 몸무게는 48kg입니다. 보시다시피 작고 왜소한 몸이죠. 제가 30살 즈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주위에서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나.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기를 키우고 그 후 10년 동안이 아마 저한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제 직업이 에디터예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책상에 앉으면 도통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밤새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또 일거리를 갖고 집에 오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맨날 잠 한번 실컷 자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소파에 길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다가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성격도 좀 예민한 데다가 그렇게 아이 엄마로 사는 게 힘들었던지 저는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만 타면 자고 그랬는데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책을 만드는 일까지도 점점 재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이상하게도 30살, 30대 즈음에는 그 체력 하나로 버텼는데 40살쯤 되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직 젊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느끼실 거고 지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어깨는 쑤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이죠.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 인생 이제 글렀다. 그냥 다음 생이나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저는 50살이 넘었어요. 10년 흘렀으니까 더 나이도 들고 병약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체력을 갖고 40살 때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접니다. 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종주했어요. 480km를 사이클을 달려서 3박 4일 동안 달렸는데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10년간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나와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사냐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점심 먹으러 사이클 타고 달려가요. 네, 그리고 가끔 새벽에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10번 정도 완주했고요. 젊은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철인 3종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뭐 암 걸려서 병 걸려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처음 시작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친한 친구 부부 5쌍이 버스를 빌려 타고 지리산 자락으로 놀러 갔어요. 근데 다음날 보성 차밭을 이렇게 둘러보기로 해놓고 몇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리산 왔는데 천왕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딱 두 파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지리산 왔으니까 천왕봉 올라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금방 내려올 거 왜 꼭대기까지 힘들게 왜 올라가? 우리 보성 차밭이나 갑시다. 저는 허약하고 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날 보성 차밭을 갔는데 그 평화로운 보성 차밭을 돌아다니면서도 이 마음속에선 우라가 치밀었어요. 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요. 야, 젊을 때는 청바지 차림에 샌들 신고도 설악산 같은 데도 간 것 같은데 언제 내 체력이 이렇게 바닥이 난 건가? 저는 머릿속에 지식을 꽉꽉 채워넣는 그 편집자로 사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이 좋은 지리산에 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뚱어리로 살았구나. 지금은 나한테 지리산이지만 나중에 지리산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미리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자괴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약한 정신 노동자로 살지 않을 거야. 다르게 살아볼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동네 앞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새벽반 수영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게을러 빠진 올빼미형 인간이 하루아침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뀔 수 있나요? 늦게 일어나서 빠지고, 감기 들어서 빠지고, 추워서 빠지고, 수영장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수영 실력이 늘 리가 있나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남편 보고 나 와서 수영하는 것 좀 봐줘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끝나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수영하는 게 아니라 꼭 물에 빠진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터지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팔질을 해도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 수영의 제 목표는 뭐였냐면요. 꾸준히였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아무튼 6개월을 해볼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6개월쯤 지나니까 호흡도 트이고 수영 실력이 늘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 작고 허약한 체질 속에, 이 몸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구나. 왜냐면 저는 죽어도 25m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m, 75m, 100m 제 몸이 신기하게도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부터 허약한 몸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꾸준히 내 몸을 단련시켜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수영도 이렇게 해서 늘었는데 혹시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도전해 본 것이 달리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동네 운동장 그날은 딱 한 바퀴만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아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자. 그 다음날 2바퀴, 그 다음날 3바퀴. 내 몸 수준에 맞게 양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이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했더니 저는 그 10바퀴 정도, 그래서 한 5km 정도를 쉬지 않고 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실은 제가 사이클을 나중에 타고 한강 도로를 쌩쌩 달리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 중고 사이트에서 5만 원짜리 바구니 달린 자전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동네 슈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 그런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구니를 끌고 미사리에 있는 그 호수 주위를 놀러 갔었어요. 그날 마침 남자들이 모여서 사이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토끼처럼 아, 표범들 참 잘 달린다. 저 사람들은 외계인 같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쌩쌩 달리던 남자들 틈에서 사이클 한 대가 착 멈춰서더니 헬멧을 딱 벗는데 여자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랑 동갑에다가 키도 비슷하죠.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갑에 같은 조건의 그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이렇게 사람 몸이 다를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저 사이클 타는 저 남자들 틈에서 저렇게 달리는데 나는 겨우 뭐 몇 킬로 달리지도 않고 엉덩이가 아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건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아주 불씨만한 희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야, 저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로서 저한테 철인삼종이라는 운동은 상상도 못할 운동이었지만 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철인 3종이라는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처음 풀코스 완주할 땐 저렇게 걸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보세요. 저 뒤에 할아버지들 많이 보이죠? 예, 결국 꼴찌하지 않았고요. 3번째는 제가 웬만한 남자들도 다 이겨먹을 정도로 기록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철인 3종의 세계에 진입을 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철인 3종 운동은요. 오픈워터라고 그래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바다는 무섭고 호수에서 해야 되겠다고 경기를 신청했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황토물은 넘실대죠. 눈앞에 쥐시체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물도 더럽고
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저 물에 수영을 해야 되나 하듯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주춤주춤 들어갔어요. 경기를 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 물이 바닥이 안 보이고 발이 안 닿으니까요. 너무나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공포심이 앞서니까 수영장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흡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철인삼종이야. 그냥 동네 수영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바구니 자전거나 탈 것이지 무슨 철인삼종을 해. 그러면서 나왔는데 저기 응원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 속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아이가 엄마를 응원하러 왔는데 그 아이 얼굴이 빼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요. 그럼 부모가 막 달려가서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너 무서워도 좀 참고 해야지. 이게 뭐가 무섭다고 나와. 남들 다 하잖아. 너도 해야지. 라고 부모님들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무서운 거 공포를 참지 못하고 나오면 나는 다시는 아이한테 부끄러워서 예, 너 무서워도 참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로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공포심을 누르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2바퀴를 돌고 수영을 완주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수영 완주했죠. 이제 전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제 앞에는 또 하나 장벽이 있었어요. 철인3종 참 어렵죠. 괜히 철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철인3종 경기는 기록 경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빨리 타야 돼요. 그러면 사이클 페달에 이 신발을 딱 부착시키듯 클리 신발을 신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설 때 얼른 빼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평생 넘어져야 할 것을 사이클을 배우면서 다 넘어졌어요. 맨날 넘어지니까 이쪽에 항상 멍이 들었고 상처가 나고 이래서 아이고 철인3종 정말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퍼뜩 생각난 게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운전하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처음 운전면허 따고 운전대 잡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으면 뭐예요? 장롱면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무서워도 조금만 참고 연습해보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루씩 조금씩만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는 어느새 6개월 지나면 초보 딱지 떼고 멋진 드라이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 운전 그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건 연습을 안 해서 내가 무섭고 두렵고 자꾸 넘어지는 거지 연습을 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사이클을 들고 제일 안전한 공간,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바깥에도 못 나갔어요. 사이클을 타고 거기를 뺑뺑 돌면서 클립 빼는 연습을 했더니 과연 열흘 만에 저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뺐다 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전거를 이제 좀 잘 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미시령을 가서 언덕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령 가보셨어요? 미쳤죠. 이 땡볕에 자동차로 올라가기도 힘든 그 9km 언덕길을 어떻게 자전거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따라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 당신들 다 올라가. 나는 밑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혼자서 오도만이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땀도 씻고 몸도 추워지고 아, 이 사람들 내려오려면 멀었는데 싶으니까 그냥 다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한 굽이만 올라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굽이 천천히 올라가서 안장에서 내려서 쉬고 또 추워지네. 아직도 안 내려오네. 그럼 다시 한 굽이 올라가 볼까? 그래서 또 한 굽이. 그렇게 해서 한 굽이 한 굽이 한 굽이 올라가서 결국은 제가 남들보다 느리지만 9km 언덕을 다 올라갔어요. 야, 이게 참 우리네 인생살이랑 비슷하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종종 아, 이거 내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어. 너무 힘든 일이야. 이런 일들을 종종 겪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회사 나가서 어떤 어려운 일 맡으면 그냥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둔대요. 네, 그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만큼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면 시어머니 잔치상 한번 차려봐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요리도 못하고 살림을 못해서. 근데 예전 같으면 아우 어머니 저 살림 집에서 그 잔치상 못 차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자전거 타다가 배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무슨 요리를 할까 리스트 한번 짜볼까? 리스트 한번 짜보고. 그래 리스트 짜봤으니까 시장 가서 장이나 한번 볼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누가 와서라도 돕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해보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결국엔 끝이 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졌어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 목표가 있으면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결국엔 그 고통을 다 보상받습니다. 자전거 타도 그래요. 언덕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다음엔 신나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저는 운동을 했더니 건강한 체력이 된 거는 기본이고요. 더 큰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나태함, 건태로움, 공포, 두려움, 콤플렉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어요. 미생이란 만화를 보면 거기서도 나와요. 장그래한테 너 바둑만 열심히 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평생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 먼저 길러. 체력을 먼저 길러야 나태, 건태, 짜증, 우울, 분노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범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와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몸이 허약한데 무슨 수로 정신을 바짝 차리겠어요. 그죠? 네. 건강이 먼저고 체력이 먼저 돼야 그 안에 강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처럼요. 체력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제 꿈, 제 미래, 버킷리스트, 인간관계, 친구들, 그 다음에 부부관계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경기도 지식캠퍼스.